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의 마지막입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차 부분이에요.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629조를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죠.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차를 한 경우와 동의를 얻은 경우를 볼 텐데, 동의 없이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임대차 했더니 을이 갑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양도 전대차를 해준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하실 점은 동의의 개념이에요. 동의라는 것은 이 양도 전대차의 유효 요건이냐 대항 요건이냐라고 물으면 이건 대항 요건이지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나중에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못 얻어주면 책임져야지. 만약에 이 계약 자체가 동의 없다고 아예 무효화시켜버리면 얘는 동의를 얻어줄 의무도 없는 거고 계약상의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거야.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했다면 얘는 갑에 대한 대항력을 못 갖춘 거니까 불법 점거자예요. 불법 점거자.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고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해지를 하게 하냐면 임대차라는 건 신뢰관계거든요. 내가 을을 믿고 빌려준 거야. 근데 을이 임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줬다는 건 이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 또 배신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배신했으면 뭐 한다? 해지 사유야. 근데 조심하실 점, 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를 얻지 않아도. 첫 번째는 소부분.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그때는 임대인 동의 얻지 않아도 돼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신이 아닌 경우죠. 대표적인 판례, 가구점 판례인데 요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이에요. 부부가 가구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근데 얘들은 부부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지 사유할 수 없어. 두 개. 소부분과 배신이 아닌 경우. 그러면 얘는 불법 점유자니까 얘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을 보면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내놔,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해지 안 했으니까 누구 주라 그래야 돼요? 을. 갑이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면 병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불법 점유자니까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을에게 인도하고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죠.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갑이 병에게 차임 달라고 할 수 없죠. 뭐 정 한번 받아보고 싶으면 을을 대위에서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직접은 안 되고.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못하느냐? 지금 얘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으면 갑이 입는 피해액은 어느 정도냐면 그 부동산의 차임액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았으니까 을이 갑에게 차임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차임을 다 받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란 말,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임대차를 해지했더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존속 중에는 요게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매우 중요하죠. 요게 동의를 얻지 않은 양도 전대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상태를 보죠. 갑과 을이 임대차 했고요.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전대차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의무를 부담한다? 권리 주장은 못 해요. 아니 그러면 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의무는 직접 부담해야 되느냐? 법이 하라고 써 있어요. 630조에서 조문을 잠깐 보면 자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했어요. 그러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라라고 규정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임대인을 위한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차임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차임도 줘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은 더 문제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이 얘죠. 얘가 전대인. 전대인에게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대. 그러면 얘가 얘한테 차임을 줬어도요. 갑이 병에게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주라는 거야? 또 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 전에 지급한 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변제기에 지급한 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얘랑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차임을 15일 날 주기로 했대. 15일 날. 그럼 약속한 날에 돈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갑이 병에게 예를 들어 16일 날 차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병이 나 어제가 약속한 날이어서 이미 을에게 줬어요 라고 대항할 수는 있어요. 왜? 변제기에 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5일 날 달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14일 날 이미 줘버려서 넌 못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변제기 전에 줬죠. 14일이면. 그러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것마저 대항할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을 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변제기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어요. 조심하시고. 사실 갑이 굳이 병에게 차임 달라 그러겠어요. 을한테 받겠지.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을이 차임을 안 줘요. 그 갑이 이따 차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줘? 이러다가 둘러보니 전차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차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전차인이 약속한 날에 줘버린 거면 또 줄 필요는 없는데 약속한 날 전에 이행기 전에 준 거면 대항하지 못하고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이건 이제 임대인을 위한 규정이고 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 대표적인 건 갑거리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켰어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래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합의죠. 아무 이유 없이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전차권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전차인이 건물 전차인일 수도 있고 토지 전차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건물 전차인이면 부속물 매수일까요? 지상물 매수일까? 건물이니까 부속물 매수죠. 근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어야죠. 여기서 조심하실 점, 누구 동의를 얻었어야 되느냐? 갑의 동의예요. 갑의. 임대인 동의. 우리 시험에 을의 동의라고 틀리게 낸 적이 있죠. 갑의 동의. 자, 그리고 토지 전대차는 이제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뭘 규정해 주냐면 지상물 매수를 규정해 줍니다.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전에 뭘 행사해야 돼요? 갱신 청구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임대 청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전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해 주세요라고 임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갱신 청구 개념이죠. 안 된대. 거절당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전차인이 임대를 청구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고 임대 청구는 토지 전차인이 하는 거야. 그리고 둘 간의 계약이 모두 끝나면
이 병이 갑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종료되면 병은 갑에게 임차물을 인도하면 그러면 인도 의무는 끝났으니까 을에 대해서도 인도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꼭 을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줘도 을에 대한 인도 의무는 없어진다라는 거야. 자, 또 전차인을 위한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합니다. 그러면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럼 6개월 있다가 이게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되겠죠? 그러면 전차인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면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나가라고 못한다고요. 해지 통고했으면 얘한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 뭐가 문제가 된 게 있냐면 얘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안 내요. 그럼 그때는 해지 통고가 아니라 해지하겠지, 해지. 그러면 해지는 해지 통고와 다르잖아요. 해지는 이 을에게 도달이 되면 즉시 소멸합니다. 즉시, 도달 즉시. 통고는 도달되고 6개월 있다가 소멸하지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도달 즉시 소멸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면 당연히 전차권도 소멸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갑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건 대항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다른 점은 뭐예요? 해지 통고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소멸하는 거니까 얘한테 알려줘야 돼. 통지 안 하면 대항 못합니다. 그런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도달되는 순간 임차권은 소멸. 그러면 그 즉시 모두 소멸, 전차권도 소멸이죠. 얘한테 알려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소멸됐는데 뭘 알려줘요, 그렇죠? 알려주지 않아도 얘한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도 동의 없는 게 먼저 나오고 동의 없는 것에서 기억하실 점, 동의 없으면 해지가 되죠. 근데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정, 가구점 판례였죠. 부부끼리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지권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소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과 양수인 병의 관계인데 일단 조심하실 점은 동의가 없어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 동의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한 건 요 2번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 안 되고 존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불법 점유나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 채권이 있기 때문이죠. 동의를 얻은 경우가 나오죠. 동의 얻었을 때 조심하실 점은 이거죠.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요. 의무만. 권리 주장은 못한다 그랬죠. 조심하실 점 여기 뭐가 있냐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제기 전에 준 건 대항할 수 없고요. 전차인을 위한 특칙. 원래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소멸하는 거지만 중요한 말은 뭐야? 합의로 종료했대. 합의 종료. 합의 종료의 경우에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번에 보시면 해지 통고했어요. 그럼 해지 통고했다면 나중에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이게 법조문인데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해지 통고가 아니라 차임 연체로 해지했어요. 해지. 그러면 도달 즉시 소멸이죠? 그러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봐두시고 4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도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이 다 끝나면
전차인은 누구에게 인도해도 된다.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해서 임차인에 대한 인도문은 면하게 된다. 자,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건물 전차인이 하는 거죠. 누구 동의를 받았다? 임대인 동의. 그리고 토지 전차인의 임대 청구와 지상물 매수. 임대 청구와 지상물 매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무슨 임대차일 때? 토지 임대차일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에 동의 없습니다. 동의 없이 병에게 양도했다. 틀린 것입니다.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계약이 유효니까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틀렸네요. 무효가 아니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동의 없는 전대차가 됐다, 양도가 됐다고 해서 갑거래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해지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거고, 근데 양도 양수의 당사자가 배우자래요. 가구점 판례네. 그러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있었죠. 소부분을 사용케 하는 경우랑 배신이 아닌 경우는 해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양도했대요. 그러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연체 차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임대해 줬어요. 건물 임대차. 근데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부를 병에게 전대차해 줬네요. 동의 얻은 전대차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어떻게 종료했어요? 합의 종료네.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정답은 1번. 자,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에 대한 연체 차임액이 120만 원에 달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2개에 달하는 차임 연체로 해지한 거니까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다. 아까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알려주라고 했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즉시 소멸되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고요.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병은 갑에게,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봤던 임대 청구죠. 임대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야. 임대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토지 전차인. 근데 주어진 문제는 건물의 전차인이죠.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로 가는 거지 임대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번.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1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니까. 2번. 전대차 계약은 유효. 동의 없어도 유효고요. 3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해지 안 했으니까 을에게 차임 채권이 있는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해지 사유죠. 근데 배우자에게 전대했대. 그러면 이건 배신이 아니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뭐야? 소부분 나왔네. 소부분을 사용케 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동의 얻었네요. 동의 얻어서 전대했다. 1번. 병은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지급한 것은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2번.
합의해지했대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합의라고 했고, 해지 통고했답니다.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되고 하지 않았으면 대항할 수 없다. 비교되는 게 바로 나오네요. 해지 통고가 아니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했다. 그러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죠. 4번 틀렸고, 자 5번 병이 건물 사용이죠.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다. 자, 건물 전대차에서 갑의 동의를 얻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하실 점은 을의 동의가 아니라 누구 동의라고요? 임대인 갑의 동의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내용이고, 자, 민사특별법은 이제 다음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민사특별법은 다음 테마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